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활력을 꽉 채워드리는 활력충전소 김활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을 털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금방 저려오는 그 느낌. 정말 기분 나쁘고 무섭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공부하는 건강지킴이 박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활력 씨가 말씀하신 그 증상, 특히 밤에 심해지는 손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자 가사노동을 많이 하시는 시니어들의 적,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터널이 무너진 건가요? 저는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손목이 시큰거릴 때가 많거든요. 제 친구는 걸레 짜다가 손목이 나갈 것 같다고 울상이더라고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과거에는 빨래나 설거지 같은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중년 여성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진료 인원만 1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7만 명이요? 정말 국민병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두면 저절로 낫나요? 아니면 수술해야 하나요? 손은 하루 종일 써야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초기라면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엄지손가락 근육이 말라서 물건을 집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마른다고요? 으악, 무서워라. 오늘 박건강 씨가 수술 없이 손목 지키는 법,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이 도대체 어디인지, 왜 밤에 더 아픈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경을 풀어주는 기적의 스트레칭까지 팩트에 기반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건강 씨, 일단 터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손목에 진짜 굴이 뚫려 있나요? 네, 비슷합니다. 우리 손목 앞쪽 피부 밑에는 뼈와 인대로 둘러싸인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수근관, 우리말로 손목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좁은 터널 안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9개의 힘줄과 아주 중요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 하나가 지나갑니다. 정중신경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정중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까지 감각을 담당하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경입니다. 아, 손의 감각을 지배하는 대장신경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손목을 너무 많이 쓰거나 무리하면 터널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터널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좁은 터널 안에 있는 정중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꽉 끼어서 눌리겠죠. 숨 막히듯이요. 정답입니다. 신경이 눌리니까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무뎌지고 아픈 겁니다. 이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체입니다. 수도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신경이 눌려서 신호가 잘 안 가는 거죠. 설명 들으니까 제 손목도 왠지 찌릿한 것 같아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확인해 볼 방법은 없나요? 아주 유명하고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활력 씨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슴 앞에서 양쪽 손등을 서로 마주댑니다. 손목이 90도로 꺾이도록 서로 밀어줍니다. 손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한 상태로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1분 동안 있으라고요?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1분을 버티기 힘듭니다. 30초, 심하면 10초 만에 엄지부터 중지까지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게 저려옵니다. 손목을 꺾으면서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이죠. 아, 1분 안에 저리면 의심해봐야 하는군요. 또 다른 증상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끼손가락만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정중신경은 엄지부터 약지 절반까지만 담당하거든요. 새끼손가락은 척골신경이라는 다른 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새끼손가락까지 다 저린데 하신다면 그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목 디스크나 혈액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새끼손가락이 괜찮은지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밤에 자다가 깬다고 했잖아요. 낮에는 좀 괜찮다가 왜 밤만 되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요. 귀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잠버릇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이 주무실 때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안으로 구부리고 잡니다. 아, 이렇게 웅크리고 자니까 손목도 꺾이는군요. 네, 손목이 꺾이면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되죠. 게다가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서 체액이 림프관으로 잘 빠지지 않고 손과 발에 고이면서 붓기가 생깁니다. 터널 안도 부어오르니 신경이 더 눌려서 통증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좀 나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되고 터널 공간이 확보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이 터널이 좁아진 걸까요? 저는 스마트폰 보는 거랑 집안일밖에 안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주범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무게가 보통 200g 정도 되는데 이걸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손목에 지속적인 긴장이 가해집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쓸어올리는 스크롤 동작은 엄지 근육과 연결된 손목 힘줄에 과부하를 줍니다. 헉, 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스크롤 내리는 게 안 좋군요. 그럼 집안일은요? 집안일 중에서 최악의 동작 1위는 바로 비틀어 짜기입니다. 행주 짜기, 걸레 짜기, 손빨래 물기 짜기. 이 비트는 동작은 손목인데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터널을 쥐어 짜는 것과 같죠. 우와, 한국 주부들은 행주 꽉 짜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내 손목을 조이는 거였네요. 네, 그리고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을 한 손으로 들거나 칼질을 오래 하는 것도 손목에 무리를 줍니다. 이런 반복적인 동작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대를 붓게 만드는 겁니다. 원인은 알겠어요. 비틀지 말고 스마트폰 줄이고. 그럼 이미 아픈 손목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요? 비싼 마사지라도 받아야 하나요? 돈 한 푼 안 들고 장소 불문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목 신전 스트레칭입니다. 활력씨,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1.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멈춰! 하는 것처럼요. 2. 반대쪽 손으로 펴진 손가락을 잡습니다. 3. 손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지그시 당겨줍니다. 4. 팔꿈치는 굽혀지면 안 되고 쭉 펴져 있어야 합니다. 팔 안쪽이랑 손목이 찌릿하면서 시원하게 당기는데요? 네, 그 찌릿한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이 동작은 수축해 있던 손목 터널을 넓혀주고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어 신경 압박을 풀어줍니다. 한 번 할 때 10초에서 15초 유지, 양손 번갈아 가며 3세트씩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세요. 오, 멈춰 자세에서 당기기 간단하네요. 반대로 손등을 당기는 건요? 그것도 좋습니다. 손등이 정면을 보게 하고 아래로 당겨주는 것도 손목 등 쪽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터널 증후군에는 아까 했던 손바닥 당기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가요?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내리는 거요. 그것도 좋은 스트레칭이지만 이미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손목을 과도하게 꺾게 되어 오히려 신경을 더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 뻗어서 당기기를 더 추천합니다. 스트레칭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집안일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구 같은 거 좋은 거 없을까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도구를 써서 손목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첫째, 걸레나 행주는 손으로 짜지 마세요. 짤순이라고 불렀던 소형 탈수기를 쓰시거나 그냥 세탁기에 돌리세요. 아니면 물걸레 청소포를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맞아요. 요즘 기계 좋은데 굳이 손으로 할 필요 없죠. 둘째, 칼질 대신 채칼이나 다지기를 쓰세요. 마늘 찢고 채소 다지는 충격이 손목에 고스란히 갑니다. 믹서기나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마늘 찌을 때 손목 울리거든요. 기계 써야겠네요.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은요?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버티컬 마우스를 추천합니다. 일반 마우스는 손목을 비틀어서 잡아야 하는데 버티컬 마우스는 악수하듯이 세워서 잡기 때문에 손목뼈가 꼬이지 않고 터널이 눌리지 않습니다. 오, 악수하는 마우스. 모양이 특이하던데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마지막 질문. 손목 아플 때 찜질 많이 하잖아요. 차가운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오늘 김장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어서 갑자기 손목이 붓고 열이 난다면 냉찜질을 해서 염증과 열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시큰거리고 뻐근한 만성 통증이라면 온찜질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굳은 인대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급성엔 냉찜질, 만성엔 온찜질. 파라핀 치료기 같은 것도 도움되나요? 네, 파라핀 베스는 온열 효과가 아주 깊숙이 전달되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실에서도 많이 쓰죠.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배우고 나니 제 손목한테 그동안 너무 미안해지네요. 맨날 비틀고 꺾고 혹사만 시켰어요. 오늘부터는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아껴줘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걸레짜기 같은 비트는 동작은 피하고 도구를 활용하세요. 둘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틈틈이 손목을 쉬게 해주세요. 셋째, 손바닥을 정면으로 하고 손가락을 당기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세요. 여러분,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이잖아요. 일꾼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스트레칭 꼭 실천해보세요. 네, 손목의 통증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훈장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훈장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만드는 모든 순간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볍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당신의 손길에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